자, DB 함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함수가 DB 함수예요. 자, 먼저 D 맥시멈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인데 계산할 열번호 대신에 필드명 주소 또는 따옴표 안에 필드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열에서 사탐에 해당되는 여기 표준 편차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구해서 빼기 차이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D맥시멈, D미니멈, D썸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D맥시멈과 D미니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B11에서 B12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여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분하고 사탐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 조건 범위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값에 포인트 넣으시고 누르시고 D 맥시멈 선택하시고 Shift F3 그 다음에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예요. 하나, 둘, 셋, 넷. 표준 편차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4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 사탐. 그러면 얘가 사탐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의 최대값은 12.33이고 화면에도 12.33으로 표시돼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확인하신 다음에 빼기 하시고 D 미니멈을 선택해 주시고 마법사는 Shift F3 똑같이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 그러면 여기에서 표 전체 구분서부터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 4번 조건 범위는 구분이 사탐이 되는 거예요. 그럼 7.3이라는 최소값이 나오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5.0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서 용상, 여기 용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구분이 용상인 3차 시기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3차 시기에 평균을 구하고 값 뒤에 킬로그램이 표시되도록 3차 시기의 평균을 21셀에 표시하세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킬로그램을 붙이고 여기에 디에버러지, 라운드, 엔드 연산자 사용 이렇게 나오면 여기 사용하라는 걸 다 쓰셔야 돼요. 빠짐없이 아까는 골라 쓰는 거고 사용 그러면 다 쓰시는데 디에버러지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인데 자 라운드라는 함수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반올림. 그 다음에 값이 나오고 그 값에 해당되는 자릿수를 지정해서 반올림하는데 0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릿수 1을 집어넣으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그 자리를 0으로 채워요.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0으로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연산적으로 최종적으로 킬로그램을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조건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구분이 용상이라는 부분이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조건 범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상이다 그러면 구분하고 인상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조건 범위를 못 써요.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구분이 인상이라는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용상이니까 표에서 찾아 쓰라고 조건 범위를 어디에다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 에버러지를 탭키로 선택하시고 Shift F3 마법사 들어가면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계산할 열번은 5번이에요. 여기 표에서 보면 1열, 2열, 3열, 4열, 5열 3차 시기가 5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은 5를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는 구분이 용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하면 133.6이 나오면 이게 결과값이에요. 얘를 반올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는하고 뒤에 버리 사이에다가 라운드를 넣어주시는데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라운드 업은 올림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운드를 선택할 거예요. 항상 선택은 탭키예요. 그리고 커서가 여기서 깜빡일 때 마법사를 누르면 뒤에 에버러지가 나온다고.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라운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귀찮아서 라운드를 넣어주시고 커서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Shift F3을 누르면 바로 라운드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값은 뒤에 버러지에서 평균을 구해놨잖아요. 그럼 자릿수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33.6이 134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자열 결합하는 작업으로 킬로그램이라는 문자를 엔드 연산자 뒤에 따옴표 안에다가 수식에다가 문자를 표현할 때 따옴표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결과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3은 평균 점수가 400점 이상인 2학년의 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하는 얘는 9가 나오면 뒤에다 명자를 붙여주세요. 여기는 d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AND 연산자를 쓰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dCount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서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하면 그 열에 숫자가 있어야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Count A를 쓰라 그랬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서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행에서 공백이 아니면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년이 2학년이 3명이 있고요. 400점 이상인 값이 4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행은 2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얘는 dCount A예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백이 아니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계산할 열번호 1번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와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이 아니에요. 그럼 카운트를 아예 안 해요. 밑으로 내려와요. 두 번째 줄에 왔더니 조건을 만족하는 행이에요. 공백이 아니잖아요. 그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표 전체에는 공백이 아닌 곳이 없어요. 다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열에서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해도 2가 나오고 2열에서도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하면 2가 나오고 3열에서도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용하실 때 dCount 넣어주시고 dCount A 넣어주시고 Shift F3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요번 어제는 3번 했는데 오늘 그냥 1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 마침 얘는 조건 범위를 이 문제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착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문제에서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 학년이 2학년이라는 조건을 만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2라고 돼 있고 결과에다가 명자 붙이라니까 엔드 따옴표 명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if로 끝나는 함수가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count if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가 조건. 요 뒤에다가 계산할 범위를 덧붙여주면 sum if와 average if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이 소속이 상공인 사원, 그러니까 소속이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상공이라고 들어가 있는 값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에 여기 판매 금액에 합계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소속 중에서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 중에서 상공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소속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을 넣는 방법은 다운표 안에 이렇게 상공을 넣으셔도 되고 여기 상공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5개가 있어요.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있는 B사를 선택해서 조건을 지정하시고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만약 이 문제가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에버리지 if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SUMIF를 사용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여기, 계산할 범위는 여기를 지정하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값이 나오겠죠. 조건이 이제 2개예요. 소속이 상공에 해당되면서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판매 수량 범위에 20 이상인,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건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이 3개와 상공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 2개가 있네. 이 2개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은 계속 뒤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 SUMIF S를 사용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SUMIF S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인수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 여기를 꼭 이런 걸 좀 보세요. SUM range 밑에 보면 합을 구할 실제 쉘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와서 조건을 적용시킬 계산할 쉘 범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칸이 계속 늘어나요. 상공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중에서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20을 직접 쓰셔야 돼요. 얘는 비교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옴표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따옴표가 들어가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고 661만 2,900원이라는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가 나오는 작업이에요. 확인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찾기 참조 함수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직 찾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참조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는 작업을 참조한다래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참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V룩업은 위에서 밑으로 찾고 H룩업은 옆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V룩업에 사용하는 방법이 인수가 얘는 4개가 되어 있고요. 찾으려는 값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인수가 그 절대 주소에서 몇 번째 열에서 뽑을 건지 정하고요. 여기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찾기 참조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수가 4개예요. 여기도 두 문제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인수의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함수의 의미, vlookup 그러면 수직 찾기 참조 함수예요. 천열에서 찾아요. 이건 이제 함수 풀이하는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 인수가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서 뽑을 거야. 네 번째가 방법인데 방법 0은 똑같은 걸 찾을 때 쓰는 거예요. 방법 2는 유사일치를 이용해서 찾는데 조건이 오름차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값을 찾아야 해요. 자기보다 작은 값을 생략 가능해요.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5-1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1번 문제는 평점에 해당되는 등급을 평점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평점표를 참조하여 구하고 뒤에다가 등급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vlookup하고 h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 강수에 하는 사람 평점이 79.6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있는 등급을 뽑아다 여기다 놓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위에서 밑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 찾기 참조 함수, 얘는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걸 뽑아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vlookup, hlookup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찾아서 어디에 있는 걸 뽑을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를 뽑을 거예요.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이 범위가 절대 주소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이제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방법이에요. 네 번째가 방법. 근데 79.6이 요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여기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인데 여기에 79.6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주세요 하는 방법 0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방법 2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방법 2를 쓰는데 조건이 얘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구간값을 가져요. 얘가 0하고 여기가 2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0부터 20일 미만에 해당되는 값은 찾아서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41이죠. 그러면 얘가 21부터 41에 미만인 값은 2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0일이니까 60일 미만에 해당 40일 이상 60일 미만에 해당되는 숫자는 3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60일에서 80일 미만에 해당되는 값은 4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81점 이상의 값들은 모두 5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값을 갖는 경우가 방법 1,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1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내용을 보면 이 1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략하지 말고 항상 쓰면서 1은 생략 가능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여기가 찾으려는 값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내가 사용할 함수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인수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찾으려는 값이 여기야. 그 다음에 등급을 뽑아갈 거네.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찾아야겠네 하고 찾을 범위와 뽑을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인수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러면 이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가져갈 거예요. 세 번째 인수가 뽑을 열 번호. 그리고 첫 번째 목록을 보면서 방법을 0을 쓸 거야, 1을 쓸 거야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있으면 0,
똑같은 값이 없으면 2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찾으려는 값이 있으니까 는 하시고 V 룩업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탭 찾아서 뽑을 범위. 얘는 항상 절대 주소예요. 왜 그러냐면 요 수식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쭈루루룩 채워 내려가면 이 범위가 밑으로 쭈루루룩 내려간단 말이에요. 수식을 채울 때. 그러니까 이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안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열에서 이 범위에서 3열에서 뽑을 거예요. 방법은 유사일치로 2를 쓸 거예요. 확인하시고 얘를 이렇게 쭈루룩 내리면 요 n/a가 찾기 참조 오류가 났어요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당 때려보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러면 제대로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걸치기만 하시면 돼요. 달러를 붙일 때 무슨 키를 누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F4 알고 계시네요.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넣으시고, 그러니까 요렇게 메시지가 나올 때가 주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안 넣었을 때예요. 그럼 내가 절대 주소 안 넣었나 보다 하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and 다음표 등급을 추가하시고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기 학생 코드와 학과 여기 A3에서 A 이렇게 학생 코드가 있죠. A4, A13. 그 다음에 학과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세요. 학과 코드표의 의미가 학생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가 CS이면 인문학과를 뽑아주세요. PS이면 정책학과를 누르세요. SS면 사회과학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은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이용해서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일단 문제에서는 뽑을 범위가 여기에요. 학과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걸 참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가져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으려는 값이 표에 단독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문자 안에 섞여 있잖아요. 문자 안에. 그래서 얘는 그 문자 안에 있는 걸 이제 뽑아다가 찾으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V룩업, H룩업 중에 알맞은 걸 쓰세요. 그러면 우리는 학과가 나열되어 있는 게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V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드, 라이트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럴 때 레프트는 여기서 왼쪽에서 뽑을 때 쓰는 거예요. 라이트는 뒤에서 뽑을 때 쓰는 거예요. 미드는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뽑을 때 쓰는 게 미드예요. 그래서 얘는 미드를 이용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V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해서 값을 뽑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V룩업이 나오면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뽑을 범위가 여기네. 여기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에요. 얘가 표에 존재를 하지 않으면 이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고 V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드에 의해서 문자열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하고 미드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을. 그리고 나서 V룩업에 의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시면 찾으려는 값은 해결해 놨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두 번째 들어오시고 항상 얘는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서 뽑을 거예요? 1열, 2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콜론 인덱스 넘버 뽑을 열 번호가 몇 번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번이라고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CS, PS, SS. 근데 여기 똑같은 값이 다 있잖아요. 그 방법은 얘는 0과 1 중에 뭐를 쓰는 거예요? 0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구간값을 갖는 거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만 구간값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정책학과라고 뽑히면서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5-3번 문제인데요. 자, 예금별 수익률 표를 참조하여 예금액에, 여기 예금액이 있어. 예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을 구하여 표시하는데, 공제 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요 수익률을 뽑아다가 얘하고 얘를 곱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찾을 범위가 장마연금 주식이라는 글자를 찾아야겠구나. 찾아서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런데 이 장마라는 글자가 표에 없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려는 값을 만들어 놓고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H룩업하고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아까 문제처럼 친절한 게 아니라 좀 불친절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뽑아다가 얘하고 곱해서 공제 금액을 구하는데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표에 없는데 예금의 종류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다 찾아야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레프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찾으려는 값을 레프트로 해결하시고 H룩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뽑을 행번호를 지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는데 요 찾으려는 값이 문자예요. 그러면 계급값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사이값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방법을 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찾으려는 값을 먼저 레프트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레프트는 왼쪽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를 뽑아요. 그래서 얘는 시작 위치가 없어요. 아까 미드처럼. 그래서 2를 쓰시면 연금이라는 값, 장마라는 값, 찾으려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H룩업에 의해서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수익률을 이용해서 공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뽑아오는 작업을 해서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자, 요번에는 열번호가 아니라 뽑을 행번호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절대 주소 잡은 데에서 2행에 있는 값을 뽑는 거예요. 2를 쓰시는 거예요. 방법은 0을 쓸 거야, 2를 쓸 거야.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써야 돼요? 0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걸 또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연금을 뽑아요. 그러면 얼마가 뽑히는 거야? 18.7%가 뽑히는 거죠. 그럼 얘가 0.187이라고 그냥 숫자로 바꾼 거예요. 백분율을. 근데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0으로 나와요. 이 의미는 뭐냐면 셀서식에서 회계 표현에 소수점 없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1번을 눌러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셀서식은 회계에 소수점 자리 없고 0이고 기호 없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187에 숫자가 올라오면 당연히 187이니까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소수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 1번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곱하기 예금액을 바로 해보지 뭐 하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상에서 자 5-4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똑같이
이제 H가 문제인데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문자 요 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B12와 D13 영역을 위하여 지원학과 요 지원학과를 뽑아다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줄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얘가 찾으라는 값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서 번호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다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류가 발생하면 코드 오류로 오류 메시지를 바꿔주세요라는 if error를 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error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능하시고 레프트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원서 번호. 자,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는데 레프트와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한 개를 뽑을 때 그 일은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왔어요. 다음에 수식의 결과가 틀린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프트하고 A3하고 항상 2를 썼었는데 생략하는 걸 모르면 그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2를 쓰는데 1은 생략 가능하다 기억해 주세요. 얘는 2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 M이 뽑혀 있잖아요. 생략 가능한 거예요.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H 룩업을 이용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잖아요.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얘가 S, N, M 문자잖아요. 그 방법은 무조건 뭘 쓰라? 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0 쓰시면 돼요. 숫자가 오름차순 아니면. 그럼 얘가 멀티미어도를 뽑는데 얘를 채워보면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오류 메시지를 if error를 이용해서 값이 있으면 제대로 표시하고 없으면 코드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코드 오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하면 안 돼요. 항상 처음부터 밑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f error라는 메시지를 넣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코드 오류예요 하시고 내용을 채우면 여기에 나와 있는 N/A라는 오류 메시지 값이 코드 오류라는 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메시지로 바꾸는 명령이 if error입니다. if error.